My father is Kong Chi-sun, or was Kong Chi-sun. He came here from Yunnan, Hwanghae-do, in the years 1903, 1905. My father's name was Dak Duk-sun, and my mother's name was Martha Han. I come from a family of mostly girls. There were 12 in our family, but the surviving children were 8 girls and 1 boy. And we lived our early years in Ewa Plantation, and my father was one of the first families who came to Hawaii as a family. 박기옥 씨라고 되어 있고요. 이 병이. 근데 그 형태 같은 건 잘 안 보이네, 여기는. 비석이 있는 무덤도 있지만 돌로 적석을 해놨는. 그래서 사람 시체를 그대로 묻는 이게 특이한 게 있어서. 그 독립운동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네들 가지 못해도 그 돈이라도 좀 와서 드시자고 정말 그분들 얘기 듣고서도 울었어요. I was 41 and I cried. I cried because I felt like I had done something positive. 그러니까 외교권 박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실물을 볼 수 있는 게 하와이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1907년에 일본 여권이 있냐? 원두가 굵다 그랬어요. 두 알이가. Excuse me, I'm looking for 7-11-7001. I don't know. 하나가 여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서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지만 뭐 믿자요. 뭐. Hi. Okay. Okay now.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파독 간호사, 탈북 세터민, 그리고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온 베트남, 필리핀 신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아카이브 자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로타장 자료를 이렇게 수집해 놨습니다. 하와이 한인 2세의 구술 녹취록을 담은 자료입니다. 하와이 이민 2세의 문화 혼종과 상호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CD를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CD로 치면 한 20-30장이 넘고요. 네, 구술 자료로도 한 100여 분 가까이 되는 분을 구술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로버탕 장 선생님이 초창기 한인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캘리포니아, 하와이 다 뒤져가면서 이미 70, 80세가 된 2세들을 찾아 나선 건데요. 1903년 이때 처음 하와이 농장으로 갔던 부모들의 자식들이 한 구술입니다. 언제 내 아버지가 도착했고 아버지가 몇 살 때 도착했고 자기네가 들은 얘기죠. 그 하와이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살고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키워나가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조직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자료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My name is Mary Moon Han, and I was born November 19, 18. And I was born in Wailua, Hawaii, where my father came as a plantation sugar worker in 1903 from Korea. He left my mom and my older sister there and came alone because my mother refused to come. 고종께서 이민을 명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하와이에는 모든 섬이 다 학교가 있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학비를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또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일요일은 쉬는데 $15의 임금을 준다. 나쁜 조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민자가 아무도 모이질 않습니다. 내가 하와이로 이민을 가면 조상의 무덤을 돌볼 수도 없고 제사를 지내지도 못하잖아요. 즉 이민은 불효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이 예배당이 왜 중요하냐 하면 존수 선교사님이 교인들을 하와이 이민 가라고 설득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존수 선교사님은 1888년에 나이 20살에 오신 최연소 선교사님이세요.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한국말을 빨리 습득하고 이렇게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풍속과든지 빨리 적응하셨거든요. 존수 목사님한테 교인들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설교 시간에 하와이 이민 가면 자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1902년 이제 12월 달에 1차 이민단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와이 건너가게 되는데 102명이 갤리코를 타고 이제 하와이 가게 됐습니다. So we got settled in Wailua, and this is where I was born because my father was, and it was near the plantation, Wailua plantation mill. I remember she couldn't speak English, so she would dress me in a bright Korean dress, and so she can spot me looking out from the kitchen window or wherever. 전체가 다 농장이지 뭐. 와일루아가 지금이야 다 개인 집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게 다 사탕 농장이었어요.
여기 이제 오시면 우리 한인들 묘가 여기 있거든요. 애기예요. 29년 8월에 나서 11월에 죽었어요. 김성복 동자의 묘. 여기도 박계호. 얘는 1살. 1살 반에 죽었어. 이 농장에 살면서 여기서 나서 이렇게 어려서 죽은 애들도 있고, 와이알루와 사탕수수 농장에서 자기네 노동자들이 죽으면 이렇게 여기 묻히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을 하던 사람들의 이제 식구들이 묻혀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뭐 여보 당신하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여보 자네가 뭐 이렇게 부부가 아니어도 그런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을 일컬을 때 슬랭으로 은어로 여보, 저 사람들은 여보들이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그 나라의 말을 그러니까 도입해서 사용하는 단어들도 많았습니다. 플랜테이션 빌리지 안에 있는 한국의 집입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던 일꾼들이 살았던 숙소 중에 여기는 이제 한국인들이 살았던 집을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which was a Portuguese camp. The plantation workers had a kitchen outside of the living area, and it was on dirt floor. The chickens would come in and out, and they would just throw rice on the ground, and the chickens would just help themselves. It was a plantation home, a 3-bedroom house. We had a kitchen, but with a wooden cast iron range, and we had an outhouse. Now the water used to from the sink, and they used to bake their bread once every week or 2 weeks. Now my mother got to learn to make bread, and we would have a feast with raised donuts. 이곳은 뒤뜰 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장독대도 있고요. 김치를 담거나 장아찌를 담거나 된장, 고추장 담아서 놓는 장독대. 저 여기 보시면은 파를 재배한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가 바로 그 파를 심어 놓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배추가 없어서 양배추를 심어서 김치를 담았다 하시고요. 고춧가루가 없으셔서 파프리카처럼 서양 식자재를 이용을 하셔서 김치를 담았다고 합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Esther Kwan Arinaga. I am a Korean American, born 1928, and my parents were Korean first-generation immigrants. My mother was a picture bride. My father worked for 2 years on the plantation, only 19 years old at the time. He came to Hawaii, or rather Honolulu, and it was very fortunate for him because he got a job as a yard man, but they called him a yard boy. My father was always very enterprising. The owner of the property let him grow vegetables. I was growing up. They wanted to help Korea and Korean independence. 1919년 네, 이제 선언서가 있고 임시 헌장 3,000장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 부인들이 이렇게 자봉질을 해서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작으니까 앞뒤로 양쪽을 다 붙였어요. 이거는 구멍을 뚫고 하나로 해서 양쪽에서 볼 수 있게.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특별히 하나 있습니다.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을사보호조약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회의를 못하고 그게 외교권 박탈이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여권이 벌써 발행이 됩니다. 우리 한인에게. 대한제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교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1907년에 일본 여권이 이게 합병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외교권 박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실물을 볼 수 있는 게 하와이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딱 보세요. 한국 신민 전형이에요. 외교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1907년에 일본 여권이 이게 합병되기 전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1907년에 일본 여권이 있냐? One day I was parking on the side of a hill, and two women on the side of it said, "Oh, you better get out of here, Jack," or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I was very angry. At another time, I was at the library with my kids, and this man stopped us. He said, "Oh," he said, "are these your children?" I said, "Yes." And he said, "I didn't know Filipinos were that young." So they mixed me up Filipinos, and they called me a Jap, and I said, you know, all these different experiences, and I used to take my kids out. 하와이 사람들에게는 1905년이 이미 이제 거의 그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컸던 것 같고요. 특히 1905년까지 이제 이민이 진행되다가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그 협의를 해가지고 한인 이민을 중지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 협의를 하고 또 조선 정부에다가 이제 그 사실 외교권을 넘겨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이민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결정을 주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인 이민에게는 나라를 잃는 그런 경험이 일찍 시작된 것 같아요. 1903년에서 불과 2, 3년 사이에 조국은 거의 이제 망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하와이 사람들은 결국 나라가 없어지는 자기들이 그 조선 대한제국의 여권을 받고 미국에 왔는데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자기 나라로 받아들이라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해방 그리고 새로운 국가가 세워질 때까지는 이 하와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국가가 없는 백성이었어요. 스테이트리스 백성이었어요. 백성이 무지몽매해서 나라를 잃는다 하는 게 이분들의 그야말로 한이 맺힌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 자녀 교육에 힘을 썼던 거예요. My mother enrolled me, in spite of the hardships in the American language school, in 3rd grade at 6 years old. My mother sent us to the Korean language school. Must learn your language. So all the neighborhood children attended the Korean language school. I think I went on till I was about in the 8th grade, 7th or 8th grade, so I learned a lot. Korean history, Korean geography. The children came not only from the neighborhood, from other areas also. They walked to school and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국혼, 뭐 국내 이런 말들, 영국 뭐 법국, 불란서 뭐 비교를 하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자기네 교과서도 만들고 자국어를 열심히 교육하기 때문에 강국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말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처지가 됐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심지어는 중국어 교육, 그러니까 한자 교육에 빠졌던 우리에 대한 반성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결국 언어가 정신이다라는 것은 뭐 국내나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다 그 민족 정신, 민족 운동이 아닐까 생각해요. Inez, Paksoon, Kong Pai. My father took my brother on his back, and sometimes he walked a little bit because he was then only about 3 years old. And my mother carried me. Imagine, we walked all the way out from Waihawa to Honolulu to participate in the mass meeting of Koreans that were held. My name is Emily Kim Choi. I remember standing on the table and my mother said I would raise both hands and say 만세, 만세, 독립 만세. 미주 한인 사회는 한국 독립운동의 젖줄과 같았습니다. 인구세 혹은 국민의무금이라는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1인당 독립운동 자금을 내기 시작했고 여기에 보시면 호황부인 공동회라고 해서 누구누구 부인에서 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참 남다르죠. 남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독립운동비라고 해서 남성들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다 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돈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해지면서 임시정부의 운영비로 쓰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19년 임시정부의 재정 수입이 6만 5천 달러였습니다. 여기서 6만 달러 가량이 미주 한인들이 모은 인구세, 애국금 이런 것을 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 책임은 미주 한인들이 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73년에 여기 처음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50년 지금 딱 됐는데, 예, 그때는 이 힐러 시내에 울룰라니 스트리트라고 그 조그만 길이 있고, 근데 거기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조그만 이 집인데, 이 교회 여기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한 20명 앉으면 딱 찰 그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4-5분 할머니들이 그 옛날에 그 사진 결혼 해가 사진 신부들이에요. 김야물 할머니라고 그 양반이 있었고, 아들 중에 해리 킴이라는 친구는 아직도 여기서 시장을 10년 하나 했었고, 몇 년 전까지. 정순희 씨라는 할머니 아들은 에런 창인데 여기 지금 시의원. 그리고 여기 그 박천순 할머니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굉장히 그 엘리트에 그분한테 말 들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끔가다 이제 여기 들리고 호노루에도 많이 적으시는데 오실 때마다 여기 있는 그 사상수에 일하는 사람들도 뭐 75전 하루에 보러 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실 때마다 돈을 좀 모아가지고 독립기금을 쓰시라고 그 박천수 할머니가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사상수 같은 이런 할아버지들 보고 또 격려도 해주고 독립운동한다고 자기네들 가지 못해도 그 돈이라도 좀 와서 드시자고 정말 그분들 얘기 듣고 저도 울었어요. And if he needed, he had to go to Washington, D.C. to fight for our independence. We all donated, no matter how poor we were. It was, and I remember Duke telling his dad when he was young, he said, "How come you can't even have butter on the table only once a week, and yet you have money to give him?" And the thing that was really funny to me, and I mean very realistic, because when Duke grew up, he became very, when he came to Korea, Dr. Seung-Moon Rhee, and helped whenever he could. 이승만은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독립외교 청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활동비 그리고 구미위원부 운영비 등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수많은 애국지사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역사의 장이고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반드시 보존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나 하와이 동포들은 물론 세계 시민들이 기억해야 될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범 김구가 재외교 보증에 믿는 사람들, 자기가 확실히 믿고 자기를 지지한다는 걸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조부였어요. 김구 선생이 상해에서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거를 알아가지고 독립자금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의 생활비에 보태라고 하와이 동지들하고 보내고 그래서 상당히 가차없는 사이가 됐어요.
백범 김구를 돕자. 그래서 백범 김구의 특무공작 그게 찬성을 해가지고 돈 1,000달러를 보내서 그 1,000달러로다가 백범 김구가 폭탄을 만들어서 이봉창 의사한테 주고 이봉창 의사가 그거를 1932년 1월에 천황한테다가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았을까요? 그때 사람들에는 모든 사람은 조국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소속하는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도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 독립운동에 참가를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노동판에서 일해서 돈이 없으니까는 독립의연금을 안 낸다는 거는 그때 사회의 한인 사람들은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됐다. 나라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거예요. 이 애국단을 결성한 목적은 중국에서 전개하고 있던 특무 공작, 의열 활동이죠. 의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였습니다. 사실상 이봉창, 윤봉길 외 불소식에게는 미주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고학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기록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1,700명 정도가 안중근 의사에게 기부를 납부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빅아일랜드에 있는 155명하고 대조를 하니까 그 45명 정도가 1909년도에 안중근 의사에게 기부를 납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게 되었죠. 곽인선 씨는 한 달 월급이 당시에 한 17달러 정도 됩니다. 하루에 0.7달러에서 1달러도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임금에 노동을 하신 분인데 무려 안중근 의사에게 10달러를 내셨습니다. 월급의 3분의 1을 내셨다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하게 또 계속 내왔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여기가 우리가 찾아가야 될 원래는 여기 코알라 지역에 호나 지역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숲속에 있는 거나 캡틴 쿡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묘지들은 전부 다 비석이 쓰러져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 이탈이 되지 않도록 추후 임시 방편이라도 저희가 본드라든가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와서 저희가 복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조심. 아유, 이끼가 더 많이 꼈다. 네, 알았어요. 이끼가 더 많이 낀 것 같아. 아, 이거 다 빼줘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정복술이 나와 있었어. 정복술 씨가 아닐까. L자를 빼먹었나? 이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역시나 이분은 좀 특이하게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출발해서 상해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하와이로 왔던 그래서 하와이 한인 성방 명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But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형태 같은 게 잘 안 보이네, 여기는. 시멘트나 뭐가 돌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더기가. 여기는 하나 있고요. 조심. 축대는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이거 같은데? 돌무더기 많은데. 이 병이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병들인데. 이 지금 꽃병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병이 다 있어요. 여기하고. 아까 저 위에도 병 있는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무덤일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있는데. 지금 이 병이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예, 무덤마다 이게 전부 다 나와져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무덤이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고, 그 규격화가 돼 있어서 그 폭이라든가 길이나 이런 게 규격화가 돼 있고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추정이 가능하고, 주둥이가 큰 병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 봤을 때 뭐 꽃을 놓았다든가 무덤일 것으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여기가 1번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좀 그려버려. 여기 요거. 요거 놈이니까 1번 요거잖아. 1번을 잘 세지.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잖아. 그 지금 또 보니까 돌무더기들이 여기에 4개 정도 있는 거 보고, 이쪽에 아마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길내면서 많이 파괴됐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찾은 거는 몇 기예요? 지금 한 30기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적성묘가 한 15기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찾았으니까 한 20기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석이 있는 묘하고 하면 한 30기 정도 가까이 될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225, 117. 전부 1단이고 지금 현재 1단 정도만 남아있고, 원래 4, 5단 정도 돼야 되는데 1단 정도 화산석으로. 세월이 흘러가지고 후손들이 멀리 떠나고 또 미국 본토로 가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후손들도 잊어버리고 또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렇게 많이 훼손됐던 부분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다음에도 또 오겠습니다. 가자. 손 조심하고. 이걸 뭐 잡고 있을 수가 있나 이거. 이 골치 아프네. 고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무로 받쳐봐봐. 저 나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맞죠? 작은 때 보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그죠? 저게 근데 얼마나 버텨낼지 모르겠다. 계세요. It's okay. It's okay. I'm coming to see Yes, Kevin Ham. I am. Come on in. This is our place. Nice to meet you. Yes. All right. So your last name is Ham. Yes. Yes. Yeah. And tell them the story about how people call you Ham. They call you Ham at school. Yes. But your real name is Tom.
Ham, yeah. So that's the interesting part. So your grandfather, do you know his name? No. No. It's Ham Ho Young. Unfortunately, my grandfather, Ham Ho Young, passed away before I was born. I did in 2000 travel to Korea and managed to stop at many cities. My last stop led me to Gangneung. One of the park workers began to converse with me. And I said, oh, I'm here visiting Gangneung for a reason. And he asked me what my name was. And I said, my name was Ham. And he stopped and he said, Ham from Gangneung, Gangneung Ham. What I realized then, it was affirmed that my family originally was from the town of Gangneung. So where all this mail come from? It comes from my dad. Things that we have left over. Now, these pictures were originally taken by my father. And he was into photography. That's my grandfather, yes. And grandmother. Don't have any remember about your grandfather. He takes them both to a site for a photograph. Okay. Yeah, my grandfather. You look after your grandfather? I'm not sure. I'm not sure. One of the poignant things about that voyage was on that voyage, my grandfather cut his hair. And my dad would tell you the Korean term for that. It's like a top knot. Yeah, right. And I'm not, excuse, but my language of Korean is very poor, but 상투. Sangtu. Yeah, we say 상투. He had one of those, and he boarded the ship with it. But along the voyage, he requested to have it cut off. I'm going to move slowly because of my back, so I'm not sure. But somebody has highlighted some key things. Some highlighting key things, yeah. Could this be donation records? Yes. Let me Could this be donation records? Yeah, Ham Ho Young. How much? 1 Was it that? means $1, actually, yeah. Okay. So there's a whole bunch of records of his donations. Grandparents' generation devote everything for independence of Korea, right? Do you know that? No. But how could he donate? They were not rich. Yeah, that's why. They lived a very simple life. I know. That's why. Almost poor. Very. Not like families. I have 3 kids. That's large now. They had a large family, 9, 10 kids. How can you afford with 9, 10 kids to give money? And then donate. Yeah. That's amazing. Amazing. Yeah, right. Surprised and proud. Mm-hmm. So have you ever been to Maui, your grandfather? Yes. Like I said, I visited Korea in 2002. After coming back, I contacted the family and we did a reunion. We flew up to Maui. We all traveled to the grave site, yes. And as stated, that's when I took the soil that I had gotten from Korea and placed it at the grave. It has been almost 20 years now? Oh no, 21 years. Oh, It's 21. Okay. 2023, yes. You very young. Yes. Right. 가족분들이
안 오시죠? 아마 우리들의 후손들은 본토로 가셨거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빅 아일랜드나 오아후 섬에 계시다면 오시기가 좀 힘들죠? 아주 쉬운 건 아닌 거리이기 때문에. 고생과 수고를 다짐하소 전남의 이를 열리와 진해하신 수모진양가 영원한なお抗戦を継続せんついに我が民族の滅亡を将来するのみならずひいて人類の文明をも破却すべし核の軍馬金何をもってが北朝の石種を欲し放送の神殿所詮や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하와이에서 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순근 해군 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미주리 함은 길이가 270m가 되고요. 그다음에 폭은 33m고 그리고 높이는 한 60m 되고 톤수는 58,000톤 됩니다. 45년 9월 2일 날 항복 문서가 조인할 때까지 이 배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요. 그다음에 1950년부터 53년까지 잘 아시는 우리 6.25 전쟁에도 2번이나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함정 중에 가장 먼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배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1945년 9월 2일 날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일본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서명받았던 곳입니다.
if you were an independence fighter and waved the Korean flag, they would cut off your hand. And if you waved the Korean flag with the other hand, they'd cut off that hand. She said, she told us of all the atrocities that the Koreans had to endure when they were, that she had heard about. I want my kids to know who they are. I guess in today's world, she wanted us to realize our identity, you know. She said, in Korean, she said, 여기서 기르면 말이 아무것도 안 돼. You know, 사람 안 돼. And in the barber shop, my father would teach me the Korean kip, neon, ticket, you know, alphabet, and he even made me a notebook. He made it with the financial pages of the newspaper, because the financial pages had said you got to remember you're Korean